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MIT 교수가 한국의 고속도로와 휴게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는데요.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교통 시스템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한국의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20년 연구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미국 MIT에서 교통공학과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리차드 필립입니다. 53세의 나이로 이제는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해왔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일은 저의 모든 관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단순히 데이터 분석 중에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특이하게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현장 확인차 방문했을 뿐이었습니다. 학회 참석을 겸해서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차량 흐름도 예상보다 훨씬 원활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인상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죠.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성현 박사가 저를 위해 특별 현장 투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필립 교수님, 오늘 보시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의례적인 투어 정도로 생각했었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고속도로 시스템과 얼마나 다를까 싶었으니까요. 1960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안성휴게소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리며 간단한 화장실과 패스트푸드점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쇼핑몰처럼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인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여행에 즐거움을 더하는 곳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보시죠. 저는 그때부터 노트북을 꺼내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제 20년 연구 경력 동안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성휴게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푸드코트였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획일화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한식부터 피자, 햄버거 같은 양식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 수 있다니. 제 감탄에 김 박사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각 지역의 특산물과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안성은 특히 유명한 안성장터 국밥이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김 박사님은 저를 휴게소 내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바로 샤워실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샤워 부스가 여러 개 있었고 장거리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트럭 정류장에나 가끔 볼 수 있는 시설인데 일반 휴게소에 샤워실이 있다니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거리 운전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이에요. 피로를 풀고 상쾌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죠. 안성휴게소를 나온 후 우리는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죠.
바로 하이패스 시스템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차량이 톨게이트에 접근하자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무정차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현재 보급률이 80% 이상입니다.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80%라고요? 미국의 이지패스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50% 정도에 불과해요. 이렇게 높은 보급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 말에 김 박사님은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시설을 발견했죠. 바로 전망대와 산책로였습니다. 휴게소 뒤편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었고 작은 숲길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다니.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고 음식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여행의 피로를 진정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시설이었습니다.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작은 놀이터였지만 장시간 차에 갇혀있던 아이들에게는 천국 같은 공간이었죠.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정말 세심한 배려네요. 제 말에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족여행은 특히 아이들에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작은 시설 하나로 여행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졸음쉼터였습니다. 휴게소 진입로 이전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운전 중 졸음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잠시 차를 세우고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졸음쉼터입니다. 고속도로 상에 약 2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김 박사님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미국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는데 이런 간단한 시설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은 자랑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실제로 이 졸음쉼터 도입 이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율이 약 30%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최근 한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런 안전시설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고속도로로 나왔을 때 저는 김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된 건가요?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하지만 한국 고속도로의 역사는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의 끈기와 노력으로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행 3일째, 우리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여러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휴게소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물론 와이파이가 있는 휴게소가 있지만 대부분은 유료이거나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휴게소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나요? 제 질문에 김 박사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오후 우리는 충주 휴게소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김 박사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 왔지만 한국의 고속도로와 휴게소 시스템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시스템은 어떤가요?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발달했지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한국만큼 세심하지 않아요. 중국은 최근에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지만 시설의 질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불과 며칠 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교통 포럼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얼마 전 베이징에서 만난 왕 교수는 중국의 시스템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더군요. 제 말에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왕 교수가 그렇게 말했군요.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시스템을 모방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경쟁과 견제가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거든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선진국이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약간 젓더니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이에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약 500km 거리를 이동하는데 거의 100달러 정도의 통행료가 듭니다. 반면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슷한 거리인데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죠. 게다가 일본은 휴게소 시설은 깨끗하지만 다양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제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본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실제 경험해보니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남해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통영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굴과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휴게소 내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있어 여행자들이 그 지역의 특산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제 말에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여행자들에게는 그 지역의 특색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그 순간 미국의 휴게소 시스템이 얼마나 획일화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대부분 대형 체인점들만 입점해 있어 지역적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우리 일행 중에는 태국에서 온 수정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콕의 교통계획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수정 박사는 한국의 시스템을 보며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매우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어요. 화장실과 간단한 식당 정도죠. 이렇게 발달된 시스템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네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수정 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정부 주도로 발전한 건가요? 아니면 민간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진 건가요? 김 박사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민관 협력 모델로 발전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휴게소 운영은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모두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이론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될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일행에 갑자기 합류한 중국의 지행궈 교수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분명 발전했지만 중국도 최근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안에 우리가 한국을 앞지를 것입니다.
지행고 교수님의 말에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단순히 시설을 모방하는 것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심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 덕분이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지행고 교수님님, 중국에서는 어떤 점을 벤치마킹하고 계신가요? 지행고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중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베이징 근교에 한국식 휴게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행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범 휴게소 설계에 우리 연구원이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중국 측에서 특별히 요청했죠. 지행고 교수님은 그 말을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김 박사님과 지행고 교수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경쟁 구도가 이런 작은 상황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인 이곳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김 박사님과 함께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나눴어요. 김 박사님,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여행자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시설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필립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효율성의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 분석 결과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도로 건설을 시작했을 때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개선해 온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인가요? 김 박사님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우리는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인프라를 준비하고 IoT 기술을 활용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또한 태양광 도로와 같은 친환경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석식 자리에는 독일에서 온 프리드리히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권위자로 이번에 아시아 투어 중이었어요. 필립,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너의 의견이 궁금하군. 프리드리히 교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특히 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시설은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 같아. 독일 아우토반도 훌륭하지만 휴게시설의 다양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프리드리히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사실 이번 여행 전에는 한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 우리는 아직도 아시아 국가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때 지행고 교수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내에 한국을 넘어설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네트워크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효율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아시아 국가들 간의 미묘한 경쟁 구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김 박사님, 이번 여행은 제 연구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배운 점들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졸음쉼터, 다양한 휴게시설, 그리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 등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김 박사님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립 교수님 같은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 시스템을 인정해 주시니 더욱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의 혁신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20년 연구 경력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아직 배울 점이 많은 신흥국들을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을까? 제 보고서는 MIT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 교통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해 김 박사님과 함께 미국-한국 교통 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행거 교수도 만났는데 그는 이제 중국 정부의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겉으로는 자국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주장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김 박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되었고 저는 20년간의 연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동료들이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물을 때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렸던 고속도로 시스템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괜히 뿌듯하네요.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